이혼한 지 10년인데 왜 이제 와서 나를 동정하는 거야? 초췌한 얼굴의 전 남편은 그녀를 향해 잔인하게 내뱉었습니다. 이 성공을 위해 내가 기꺼이 악당이 되어준 건데 왜 깨끗하게 사라지지 못하게 해? 네 짐이 되기 싫다고. 성공한 금융인 강서연은 그의 외침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10년간 증오했던 그 모진 말이 사실은 자신을 향한 숭고한 희생이었다는 진실을 이제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손목에 감추려 했던 희미한 병원 팔찌, 그리고 수첩 속에 숨겨져 있던 10년의 시간, 서연의 성공, 나의 희생이라는 세 단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사라진 10년 동안 홀로 죽음과 싸우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 세상의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익명의 천사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 헌신마저 거대 복지재단의 탐욕에 의해 짓밟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한부 환자가 된 전 남편을 길거리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재회. 오해와 증오를 넘어 사랑과 구원을 위해 시작된 그의 마지막 싸움. 그가 숨기고 있던 진실이 이제 한 여인의 손에서 세상의 거대한 악에 맞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남의 금융 중심가를 걷던 강서연은 중요한 계약을 마치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건물 밖을 나섰습니다. 자신이 이룬 성공의 무게만큼 늦가을 밤 공기는 차갑고도 개운했습니다. 그때 익숙하지만 낯선 그림자가 빌딩 구석진 벽에 기대어 흐느적거리는 것을 강서연은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무심코 시선을 돌리려다가 그 남자의 앙상한 체격과 초췌한 얼굴에 멈춰 섰습니다. 그 얼굴은 10년 전 자신에게 모진 말만 남기고 떠나버린 전 남편 윤지훈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윤지훈은 낡은 셔츠 차림에 먼지가 잔뜩 묻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누가 보아도 길거리를 떠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이 그에게 다가가자 윤지훈은 눈을 피하며 급하게 벽에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기력이 쇠한 듯 움직임이 둔했습니다. 서연은 윤지훈의 뼈만 남은 손목에 희미하게 붙어있는 대학병원의 입원 팔찌와 창백한 낯빛을 확인하고 그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강서연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윤지훈은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강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지훈은 굳게 담은 입술을 풀지 않은 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냥 가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강서연은 그의 상태를 외면할 수 없었고 나 좀 봐. 너 지금 병원 치료받아야 하는 것 같아라고 그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윤지훈은 강서연의 손을 뿌리치고 황급히 인파 속으로 사라지려 했으나 낡은 배낭에서 작은 약 봉투와 너덜너덜한 수첩 한 권이 강서연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강서연은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다가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들었고 약 봉투에는 고가의 희귀병 치료제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본 강서연은 복잡한 의학적 기록 아래에 깨알 같은 글씨로 10년의 시간, 서연의 성공, 나의 희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서연은 10년 전 윤지훈이 자신에게 남겼던 모진 말이 자신을 위한 희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사설 탐정에게 연락하여 윤지훈의 지난 10년간의 행적을 추적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탐정은 윤지훈이 길거리에서 발견되기 직전까지 특정 약국에서 해당 고가 약물을 정기적으로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약물의 처방병원을 역추적하여 주치의의 연락처를 강서연에게 전달했습니다. 강서연은 중요한 회사 회의를 모두 취소하고 윤지훈의 주치의인 김 박사를 만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김 박사를 발견하고 다가섰고 10년 전 자신을 떠나보낸 윤지훈의 숨겨진 진실을 이제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윤지훈 씨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강서연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강서연을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서연 씨를 만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김 박사가 책상 위의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윤지훈이 10년 전 강서연과 이혼하기 직전에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자가면역 희귀병 진단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윤지훈이 병의 고통보다도 강서연의 성공적인 커리어에 자신이 짐이 될 것을 더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윤지훈 씨는 자신이 고통받는 것은 괜찮지만 강서연 씨가 병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가 서류철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강서연은 윤지훈이 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일절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가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과 희생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입술을 잘근 깨물었습니다. 강서연은 지난 10년간 자신을 모질게 대한 윤지훈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이기적인 삶에 대해 격렬한 죄책감과 동시에 그를 향한 애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윤지훈 씨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었고 김 박사는 윤지훈이 재능 기부를 하는 시 외곽의 임시 쉼터 주소를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강서연은 곧바로 쉼터로 향했고 그곳에서 윤지훈이 낡은 기타를 치며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윤지훈은 뼈만 남은 손가락으로도 열정적으로 연주했고 그를 둘러싼 아이들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고독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서연은 쉼터 구석에서 윤지훈이 익명으로 기부해왔던 수년간의 기록이 담긴 수첩을 발견했고 그가 엔지니어 시절 축적했던 유산을 모두 소진할 만큼 엄청난 규모의 기부 활동을 해왔음을 확인했습니다. 강서연은 윤지훈에게 다가섰고 내 희생을 이제 알았어. 당신의 동정은 필요 없다며 나를 밀어내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윤지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강서연을 바라보며 내가 바닥에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은 단순한 동정일 뿐이야. 나는 내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라고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강서연은 나는 당신을 원망했지만 그 오해 속에 숨겨진 당신의 진실이 이제 나를 다시 살게 한다라고 말하며 그를 돕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윤지훈은 강서연의 헌신적인 태도에 흔들렸으나 자신의 병이 강서연의 성공적인 삶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강서연은 윤지훈이 잠든 틈을 이용해 쉼터 관리인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비밀리에 전달했고 그의 삶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윤지훈을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그의 헌신적 행동 이면에 숨겨진 더 큰 사회적 진실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서연은 윤지훈이 자신의 유산 대부분을 익명으로 기부해온 미래희망 재단에 대한 조사를 심화했습니다. 강서연의 탐정팀은 미래희망 재단 이사장인 박성철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전직 회계팀장 이규호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강서연은 이규호 팀장에게 윤지훈의 숭고한 희생을 설명하며 박성철의 비리를 폭로하여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이규호 팀장은
보복을 두려워했으나 강서연의 진심과 자신의 명예 회복에 대한 희망을 보고 결국 마음을 돌려 박성철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박성철 이사장은 윤지훈의 헌신적인 기부 활동을 마치 자신이 후원한 것처럼 포장하며 재단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자신의 비리가 노출될까 두려워지자 윤지훈이 재단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악의적인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대대적인 언론전을 시작했습니다. 뉴스에는 초췌한 윤지훈의 사진이 실렸고 그는 순식간에 위장 자선가,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윤지훈은 자신이 전국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쉼터 아이들마저 자신을 피하는 상황에 절망하여 다시 잠적하려 했습니다. 강서연은 언론 보도를 보고 충격에 빠진 윤지훈을 찾아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될 차례야.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할게. 강서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서연은 박성철의 허위 주장에 맞서 윤지훈의 변호를 맡을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대대적인 법적 반격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윤지훈의 주치의이자 유일한 조력자였던 김 박사가 강서연에게 연락하여 윤지훈이 10년간 비밀리에 작성했던 공익재단 설립 계획서를 전달했습니다. 계획서에는 윤지훈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소외된 아이들과 희귀병 환자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숭고한 염원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강서연은 이 계획서가 윤지훈의 명예를 회복하고 박성철의 악행을 폭로할 결정적인 반전 증거임을 깨달았습니다. 강서연은 윤지훈에게 계획서를 보여주었고 윤지훈은 그의 꿈이 강서연에 의해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에 쇠약해진 몸으로도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두 사람은 재단 설립을 목표로 손을 잡았고 강서연은 당신의 진실을 세상에 증명하고 이 꿈을 반드시 이룰게라고 맹세하며 법정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박성철의 악의적인 공작이 이어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강서연은 윤지훈의 재단 설립 계획서와 박성철의 비리 증거를 통합하여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강서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10년 전 윤지훈이 희귀병 때문에 이혼을 택한 진정한 이유와 그가 숨겨온 수년간의 익명 기부 활동의 숭고한 목적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강서연은 이규호 팀장에게 확보한 회계장부 사본을 공개하며 박성철 재단이 윤지훈의 헌신을 악용하고 그를 사기꾼으로 매도한 파렴치한 행각을 구체적으로 폭로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여론은 윤지훈에 대한 동정과 지지로 급격히 전환되었고 박성철 이사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윤지훈이 쉼터에서 재능 기부를 했던 소녀 가장 김하나가 용기를 내어 언론에 나왔습니다. 김하나는 눈물로 윤지훈의 순수한 선행을 증언했고 지훈이 자신의 학비를 익명으로 후원해 주었음을 밝혀 대중의 감정적인 지지를 극대화했습니다. 강서연은 재단 설립을 공식화하며 모든 소송의 목적이 윤지훈의 명예 회복과 사회적 선에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윤지훈의 병세는 위독했지만 강서연은 재단 설립 절차를 밟는 동안 두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창가에 앉아 과거 행복했던 소소한 추억들을 나누었고 10년의 오해를 풀고 다시 찾은 사랑 속에서 깊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윤지훈은 강서연에게 이혼 직전에 그녀의 성공적인 커리어에 방해가 될까 두려워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독한 말을 했었음을 고백하며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강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당신을 용서해. 이제 당신의 꿈을 완성하는 것이 나를 위한 구원이야라고 말하며 두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강서연은 지훈이 마지막 순간까지 품었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박성철과의 1차 법정 공방을 앞두고 치밀한 승리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당신과 나의 재회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운명적인 시작이라고 다짐하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박성철과의 1차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고 강서연은 변호인단과 함께 박성철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들을 제시하며 법정을 압박했습니다. 강서연은 전직 회계팀장 이규호의 구체적인 증언과 함께 박성철이 윤지훈의 익명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내역이 담긴 회계장부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법정안은 강서연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과 박성철의 부도덕한 행위들로 인해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강서연은 최종 변론에서 한 개인의 숭고한 헌신을 짓밟은 거대한 악에 맞서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서연 측이 제시한 증거의 신뢰성과 박성철의 명백한 비리 행위를 인정하여 박성철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즉시 법정 구속을 명령했습니다. 강서연은 법정을 나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서 윤지훈의 무죄와 명예회복을 공식적으로 선포했고 이는 그녀의 가장 빛나는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병상에 누워있는 윤지훈의 손을 잡으며 우리가 이겼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윤지훈은 강서연의 목소리를 듣고 희미하게 눈을 떴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에 안도감을 담아 힘을 주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 윤지훈은 강서연에게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했고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에 대한 깊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며칠 후 윤지훈은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윤지훈이 법정 공방의 스트레스와 서연을 지키려 했던 무리로 인해 육체적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료진은 알렸습니다. 강서연은 슬픔 속에서도 윤지훈의 마지막 소원인 공익재단 설립 절차를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윤지훈이 의식을 잃은 채로도 재단 설립 문서에 서명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당신의 꿈은 완성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윤지훈은 강서연의 손을 잡은 채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고 그의 숭고한 정신은 재단의 이름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강서연은 윤지훈의 뜻에 따라 검소하게 장례식을 치렀고 조의금 전액을 재단의 희귀병 환자 지원 기금에 기부하며 그의 마지막 헌신을 완성했습니다. 박성철은 구속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녀 세력과 변호인단을 동원하여 서연과 윤지훈 재단에 대한 끈질긴 2차 언론전을 시작했습니다. 박성철 측은 윤지훈의 과거 익명 기부 내역 중 일부가 불법적인 경로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허위 정보를 흘려 재단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려 했습니다. 강서연은 박성철의 집요함에 맞서 재단의 모든 자금 흐름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혁신적인 조치를 즉시 단행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부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하여 박성철의 모든 음해를 기술적으로 원천 봉쇄했습니다. 대중은 강서연의 흔들림 없는 투명 경영에 신뢰를 보냈고 박성철의 주장은 더 이상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힘을 잃었습니다. 윤지훈에게 도움을 받았던 소녀 가장 김하나를 포함한 몇몇 아이들이 기자회견에 나와 지훈의 사비를 통한 순수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아이들의 진솔한 증언은 윤지훈이 기부 외에도 개인적인 헌신을 이어왔음을 입증하며 대중의 감정적인 지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강서연은 윤지훈의 헌신을 기리고 그의 유산을 영속시키기 위해 재단의 초기 핵심 사업인 희망 아틀리에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희망 아틀리에는 단순히 교육을 넘어 윤지훈이 가르쳤던 것처럼 음악과 예술을 통해 심리적 치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기능했습니다. 재단 설립 후 6개월 만에 윤지훈 재단은 신뢰도와 투명성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공익재단으로 인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서연은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경영인에게 이사장직을 위임하고 자신은 재단의 영구적인 정신적 지주로서 활동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에 윤지훈이 남긴 일기장과 의료 기록을 정리하며 그의 투쟁과 사랑의 진실을 담은 자서전 집필에 대한 최종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서전 출간은 윤지훈의 명예를 영원히 기록하고 재단의 영속적인 후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강서연의 마지막 사명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강서연은 자서전 집필을 위해 전문 작가와 계약하고 윤지훈이 그녀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 등 핵심 자료들을 작가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윤지훈의 묘소를 찾아가 당신이 준 사랑과 희생의 진실을 이제 책으로 엮어 영원히 남기겠다고 다짐하며 개인적 사명의 완수를 예고했습니다. 강서연은 자서전 10년의 진실의 집필을 위해 재단 운영 실무에서 한 걸음 물러나 윤지훈의 삶에 대한 기록 정리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필 과정에서 강서연은 윤지훈이 시한부 판정 후에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자신을 희생했는지를 재확인하고 깊은 고통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강서연은 윤지훈의 일기장 속에서 발견한 희귀병 환자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그의 구체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자서전의 메시지를 강화했습니다. 자서전에는 단순한 멜로 드라마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향한 헌신과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심도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사회 비평가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강서연은 윤지훈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재단 지원으로 완치된 희귀병 환자 가족들과 함께 윤지훈 법가칭 제정운동을 시작하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이 법안은 희귀병 환자들이 국가의 보호와 치료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강서연은 대중 강연을 통해 윤지훈 씨의 희생이 법이라는 영원한 울타리로 남아 사회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호소하며 법안 통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성철은 교도소 안에서 강서연의 움직임과 재단의 성장을 지켜보며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강서연은 언론을 통해 박성철에게 당신이 숨기려 했던 진실이 이제 법과 책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기사를 신문 일면에 게재했습니다. 이 시기에 윤지훈 재단은 희귀병 치료를 위한 연구소 설립을 공식 발표하며 윤지훈의 헌신을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연구소 설립은 강서연의 금융 전문성과 윤지훈의 희귀병 관련 지식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으며 강서연은 이를 통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했습니다. 강서연은 자서전의 최종 원고를 검토하며 윤지훈과의 비극적인 재회가 자신을 물질적 성공에 매몰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준 구원의 사건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책의 말미에 윤지훈이 그녀에게 남긴 미공개 편지를 수록했는데 이 편지에는 그녀의 미래에 대한 축복과 재단 운영에 대한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독자들에게
윤지훈의 마지막 사랑과 강서연의 개인적 구원을 상징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할 예정이었습니다. 마침내 강서연은 자서전 10년의 진실의 출간일을 확정하고 윤지훈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선한 영향력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서연의 자서전 10년의 진실은 출간되자마자 전국 서점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폭발적인 사회적 파급력을 일으켰습니다. 책을 읽은 독자들은 윤지훈의 희생적 사랑과 강서연의 용기 있는 투쟁에 깊이 감동했고 수많은 독후감과 서평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책은 단순한 인간 드라마를 넘어 사회적 위선과 진정한 헌신의 대비를 극명하게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삶의 가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서전 판매 수익금 전액이 윤지훈 재단에 기부될 것이라는 소식은 독자들의 구매를 더욱 촉진했고 책은 단순한 회고록을 넘어 공익 캠페인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강서연은 자서전 출간 기념으로 진행된 전국 순회 강연에서 윤지훈이 남긴 희귀병 환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공유하며 대중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강연 중 강서연은 윤지훈이 그녀에게 남긴 미공개 편지의 일부를 공개했고 편지에는 강서연의 행복과 재단의 영속적인 발전에 대한 윤지훈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중은 강서연의 진솔한 모습과 윤지훈의 숭고한 정신에 열광했고 윤지훈 재단은 가장 신뢰받는 공익재단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서전의 성공적인 출간으로 확보된 기금은 윤지훈 희망연구소의 초기 연구 자금으로 투입되어 희귀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기에 강서연이 주도했던 윤지훈법 가칭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발의되었고 여야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강서연은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안의 세부 조항을 조율했고 윤지훈이 꿈꿨던 국가적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강서연은 윤지훈의 묘소를 찾아가 책의 성공과 법안 발의 소식을 전하며 당신의 희생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재단은 자서전의 영향으로 지원 요청이 폭증하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경영을 이어갔습니다. 강서연은 자신의 금융 전문성을 재단의 운영 시스템에 접목시켜 공익재단 경영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서연은 윤지훈의 유산을 통해 개인적인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서전 10년의 진실은 단순한 베스트셀러를 넘어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사회에 큰 울림을 주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강서연이 주도한 윤지훈법 가칭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적으로 법률로 제정되었고 이는 윤지훈의 희생이 맺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결실이었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강서연은 윤지훈의 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은 윤지훈 씨가 우리 사회에 남긴 영원한 유산이며 그의 숭고한 명예를 입증하는 잔표라고 선언했습니다. 윤지훈법 제정은 희귀병 환자들이 국가의 보호와 치료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재단은 법 제정의 성공에 힘입어 희귀병 환자 권리 옹호센터를 신설하고 법률 전문가들을 배치하여 환자들의 권익 보호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이 시기에 윤지훈이 가르쳤던 아이들 중 한 명인 김하나가 음악대학에 진학했고 그녀는 스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윤지훈 헌정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 무대에서 기만하는 윤지훈이 작곡했던 미발표곡을 연주하며 눈물을 흘렸고, 강서연은 객석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보며 지훈의 꿈이 선순환으로 이어짐을 느꼈습니다. 강서연은 윤지훈의 일생과 재단 설립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고, 이를 통해 윤지훈의 이야기가 영구적으로 기록되도록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윤지훈의 주치의 김 박사 쉼터 관리인, 그리고 박성철의 비리를 고발했던 이규호 팀장 등 모든 조력자들의 증언이 담겨 윤지훈의 진실을 확고히 했습니다. 강서연은 재단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자신의 대외적인 역할을 최소화하고 재단의 영구적인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이사장직을 경험과 덕망을 갖춘 인물에게 이양하고 자신은 명예회장으로서 재단의 정신적 가치를 계승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강서연이 물질적 성공과 권력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윤지훈이 추구했던 봉사와 희생의 가치를 따르는 진정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강서연은 윤지훈에게 해줄 수 있었던 모든 사회적, 개인적 사명을 완성했고,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남은 삶을 평화롭고 의미 있게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안정적인 미래를 확인한 후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찾아 오랜 꿈이었던 해외 봉사 활동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강서연은 떠나기 전 윤지훈의 묘소를 찾아가 윤지훈법의 재정 증서를 바치며 당신과의 재회는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자 구원이었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로써 윤지훈의 명예는 법과 재단, 그리고 강서연의 삶을 통해 영원히 기록되었으며 모든 갈등과 오해가 해소된 최종 종결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윤지훈법의 제정, 윤지훈 재단의 안정화, 그리고 자서전의 성공이라는 모든 사명을 완수한 강서연은 드디어 자신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섰습니다. 강서연은 재단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내려놓고 명예회장으로서의 상징적인 역할만 유지한 채 아프리카 지역의 의료봉사단에 합류하기 위해 출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봉사활동을 통해 윤지훈의 희생적 정신을 지구 반대편에 소외된 이들에게까지 전파하겠다는 새로운 개인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출국 전 강서연은 윤지훈 재단이 주최한 윤지훈 희망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마지막 공식 연설을 진행했고, 연구소는 윤지훈의 생일날 문을 열었습니다. 연설에서 강서연은 우리가 윤지훈 씨에게 받은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헌신의 가치라고 강조하며 재단의 영속적인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이 개소식은 재단이 단순한 후원 기관을 넘어 과학적 혁신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도약했음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서연은 윤지훈과의 재회를 통해 물질적 성공이 아닌 인간적인 성숙을 이룬 자신이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얻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봉사단 합류 전 윤지훈이 가르쳤던 아이들과 함께 희망 아틀리에에서 소박한 마지막 파티를 열었고, 아이들과 함께 윤지훈이 좋아했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시절의 재현은 강서연에게 깊은 위안을 주었고, 그녀가 윤지훈과의 영원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서연은 자신의 자서전 판매 수익금으로 확보한 연구 기금을 재단에 최종적으로 기부하고 윤지훈 연구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출국 당일 공항에는 윤지훈 재단의 관계자들과 수많은 수혜자들이 나와 강서연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고, 강서연은 미소로 그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강서연은 비행기에 오르기 전 윤지훈이
그녀에게 남긴 미공개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며 그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편지에는 이제 당신의 시간을 살아요. 내가 당신의 성공을 지켜봤듯이 이제 나는 당신의 행복을 응원할게요라는 윤지훈의 마지막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서연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장면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과 미래를 향한 희망을 상징했으며 그녀의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강서연의 헌신적인 삶과 윤지훈의 숭고한 유산은 재단과 법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그녀의 개인적 구원과 최종 종결의 서막이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강서연은 재단의 명예회장 역할만을 남긴 채 아프리카의 황량한 의료 봉사 현장에 도착하여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금융 전문가로서의 화려한 과거를 뒤로하고 봉사단에서 재정 관리 및 현지 지원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헌신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서연은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도 불평 없이 환자들을 대했고 윤지훈이 베풀었던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현지에서 몸소 실천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봉사활동 중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봉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소규모 기부금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부자들이 자신의 돈이 현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봉사기금 모금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서연은 봉사활동을 통해 물질적 가치를 벗어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깨달았고 윤지훈과의 비극적인 재회가 자신을 인길로 이끌었음을 확신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윤지훈 재단은 서연의 명예회장 역할 이양 후에도 전문 이사장의 지휘 아래에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윤지훈법의 제정으로 인해 희귀병 환자 지원 시스템이 개선되었고 재단의 역할은 법이 미처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재단은 서연의 아프리카 봉사 소식을 듣고 해당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서연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서연은 재단이 보낸 지원 물품과 소식을 접하고 자신과 윤지훈의 꿈이 국경을 넘어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봉사활동 중 서연은 현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등 윤지훈이 했던 재능 기부와 유사한 활동을 하며 그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연은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강연을 이어갔고 그녀의 강연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사회 공헌의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봉사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적인 이야기를 기록하며 윤지훈의 유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세상에 전파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봉사 기간 동안 서연은 과거 윤지훈을 냉대했던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헌신의 가치를 체화하는 성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봉사활동은 윤지훈 재단의 정신을 계승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으며 서연은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적 사명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수감 중이던 박성철은 강서연의 자서전 성공과 윤지훈법 제정 소식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결국 건강 악화로 교도소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검찰은 강서연 측이 제공한 추가 증거들을 바탕으로 박성철의 다른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그의 죄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박성철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부인했지만 전직 회계팀장 이규호의 결정적인 증언과 강서연이 확보했던 증거들로 인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성철에게 매우 중한 형량을 선고했고 이는 사회적 악에 대한 단호한 응징으로
대중에게 큰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박성철의 유죄 확정은 윤지훈에게 씌워졌던 모든 사회적 오명을 완전히 청산하는 최종적인 법적 종결이었습니다. 이후 강서연은 아프리카에서 귀국하여 박성철의 자녀 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환수하는 법적 절차를 지휘했고 환수된 금액은 윤지훈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이로써 윤지훈의 익명 기부금을 악용했던 박성철의 죄가 정의로운 환수로 마무리되었고 선한 의도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강서연은 환수된 기금으로 박성철 비리 희생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박성철 재단의 피해를 입었던 소외 계층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강서연이 개인의 복수를 넘어선 사회 전체의 치유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그녀의 리더십에 대한 존경심을 높였습니다. 강서연은 귀국 후 잠시 동안 재단의 운영에 참여했지만 그녀의 주된 역할은 윤지훈의 정신을 계승하는 명예회장으로서의 대외 활동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윤지훈 연구소를 방문하여 연구원들을 격려했고 윤지훈의 희귀병 연구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강서연은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강연을 이어갔고 그녀의 강연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사회 공헌의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이 시기에 윤지훈의 이야기는 학교 교과서의 윤리교재의 희생적 사랑의 예시로 실리게 되었고 그의 숭고한 정신은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강서연은 윤지훈의 이야기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우리 사회에 던진 깊은 성찰의 메시지임을 깨달았고 그의 명예가 영원히 빛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박성철의 몰락과 윤지훈의 명예회복은 사회적 정의의 승리를 상징하는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윤지훈 재단은 윤지훈의 희생과 강서연의 헌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지 5년 만에 글로벌 수준의 공익재단으로 성장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재단은 윤지훈 희망연구소를 통해 희귀병 관련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이는 국제의료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서연은 재단의 영구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금융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규모 연구 기금 모금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윤지훈법 제정에 대한 감사와 윤지훈의 숭고한 정신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강서연은 재단의 활동 영역을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희귀병 환자 지원으로 확대하며 윤지훈의 헌신을 국경을 넘어 실현했습니다. 재단은 국제자선 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의료진 및 물품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글로벌 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강서연은 국제자선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되어 윤지훈과의 이야기를 통해 얻은 사랑과 헌신의 경영 철학을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전 세계 기업인들과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 공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윤지훈 재단은 가장 투명하고 혁신적인 공익재단으로 평가받았고 이는 윤지훈의 이름이 곧 신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강서연은 윤지훈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인하고 재단의 영속적인 미래를 확보하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이 완성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모든 재정적, 법적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었음을 확인하고 더 이상 자신의 존재가 재단 운영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님을 인지했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강서연에게 물질적 성공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었고 그녀는 영혼의 구원을 얻은 듯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강서연은 봉사활동 중 기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윤지훈의 이야기를 담은 속편을
집필할 계획을 세우며 그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녀는 윤지훈법이 법률 교재에 실리고 재단이 희귀병 연구의 선두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윤지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강서연은 자신의 모든 노력이 윤지훈의 숭고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지키는데 성공했음을 깨닫고 개인의 고통을 사회적 희망으로 승화시킨 리더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윤지훈 재단이 글로벌 재단으로 성장하고 윤지훈법이 제정되자 박성철 측은 마지막으로 발악하며 재심 청구를 통해 두 번째 위기를 야기했습니다. 박성철 측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강서연이 재단 인수를 위해 고의로 정보를 왜곡했다는 허위 주장을 다시 한번 유포했습니다. 이러한 재심 청구와 악의적인 언론 시도는 재단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일시적으로 흔들었고 윤지훈에게 다시 사회적 오명을 씌우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강서연은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귀국하여 재심 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 법무팀을 소집하고 법적 공방을 재개했습니다. 그녀는 재심을 통해 박성철이 재단의 자녀 자산을 되찾아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음을 밝혀내고 박성철의 불순한 의도를 법정에서 폭로했습니다. 강서연은 지훈이 남긴 미공개 편지의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윤지훈의 모든 행동이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감성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강서연 측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와 박성철의 집요한 행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결국 박성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윤지훈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모든 법적 시도의 최종적인 종결이었으며 윤지훈에 대한 사회적 오명을 완전히 해소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법적 공방이 끝난 후 강서연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사랑은 모든 오해를 이겨낸다고 선언하며 대중에게 최종적인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재단은 박성철의 재심 청구 기간 동안 겪었던 혼란을 극복하고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강서연은 박성철의 몰락과 윤지훈의 명예회복이 개인의 투쟁을 넘어선 사회적 정의의 승리임을 강조하며 재단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묘소를 찾아가 재심 기각 판결문을 보여주며 이제 당신의 이름은 그 어떤 의혹도 없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로써 강서연은 윤지훈에게 해줄 수 있는 법적, 사회적 구원을 모두 완성했고 그녀의 개인적인 사명 역시 최종적인 결실을 맺었습니다. 강서연은 자신의 모든 노력이 윤지훈의 숭고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지키는데 성공했음을 깨닫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서전 출간 및 개인적 구원. 강서연은 윤지훈의 사회적 명예회복과 재단의 영속적인 발전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개인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 봉사활동에서 돌아와 자서전 10년의 진실의 속편 집필을 시작했고 책에는 자신의 구원과 봉사의 삶을 담았습니다. 강서연은 이 책을 통해 윤지훈과의 비극적인 재회가 자신을 물질적 성공에 매몰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준 운명적인 구원의 사건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책의 말미에는 윤지훈이 그녀에게 남긴 미공개 편지 전문을 수록하여 지훈의 마지막 사랑과 강서연의 내면적 치유 과정을 독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자서전 속편은 출간되자마자 다시 한번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윤지훈의 이야기는 희생적 사랑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강서연은 자서전의 인쇄 전액을 윤지훈 연구기금에 최종 기부하여 지훈의 뜻을 학문적인 영역까지 영원히 확장시켰습니다. 그녀는 재단이 주최한 윤지훈 희망연구소 개소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마지막 공식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연설에서 강서연은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은 윤지훈 씨의 희생이 맺은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희망을 영원히 확산시켜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념식은 재단이 혁신적인 공익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고 강서연은 깊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강서연은 기념식 후 희망 아틀리에를 찾아가 윤지훈에게 배웠던 아이들과 함께 소박한 파티를 열었고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시절을 다시 한번 재현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윤지훈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얻었음을 내면 깊숙이 확인했습니다. 강서연은 재단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내려놓고 명예회장으로서의 역할만 유지한 채 다시 아프리카 봉사 현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윤지훈의 묘소 앞에서 완성된 자서전 속편을 바치며 당신이 준 축복으로 나는 이제야 진정한 나를 찾았습니다라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윤지훈 재단은 윤지훈의 숭고한 정신과 강서연의 투명한 경영이라는 두 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설립 7주년을 맞이하며 글로벌 선도 재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재단은 윤지훈 희망연구소를 통해 희귀병 관련 치료법 개발에 큰 진전을 보였고 그 성과는 국제학술지에 발표되어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강서연은 명예회장으로서 재단의 영속적인 운영과 정신 계승을 위해 새로운 이사장단을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새로운 이사장에는 윤지훈의 주치의였던 김 박사가 추대되었고 김 박사는 지훈의 헌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로서 재단의 정신적 가치를 이어받았습니다. 강서연은 재단의 모든 재정적, 법적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었음을 확인하고 더 이상 자신의 존재가 재단 운영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님을 인지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후계 구도는 강서연이 권력에 대한 집착 없이 지훈의 꿈을 완성했음을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재단은 윤지훈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인하고 활동 영역을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희귀병 환자 지원으로 확대하며 윤지훈의 헌신을 국경을 넘어 실현했습니다. 강서연은 국제자선 콘퍼런스에서 사랑과 헌신의 경영 철학을 발표하는 등 재단의 정신적 대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재단의 지원을 받아 음악대학을 졸업한 김하나는 재단의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지훈의 선한 영향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강서연은 봉사활동 중 기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윤지훈의 이야기를 담은 속편을 집필할 계획을 세우며 그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녀는 윤지훈법이 법률 교재에 실리고 재단이 희귀병 연구의 선두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윤지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강서연은 자신의 모든 노력이 윤지훈의 숭고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지키는데 성공했음을 깨닫고 개인의 고통을 사회적 희망으로 승화시킨 리더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완벽한 미래를 확인하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이 완성되었음을 깨닫고 아프리카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사회적 사명을 완성한 후 강서연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윤지훈에 대한 슬픔과 고독감에 직면하며 심각한 개인적 시련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강철 같던 겉모습과 달리 밤마다 윤지훈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보며
오열했고 윤지훈의 병실에서 녹음했던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강서연은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공과 명예가 윤지훈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깨달으며 과연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김 박사는 강서연의 상태를 걱정하며 그녀에게 심리 상담을 권유했고 강서연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강서연은 10년 전 이혼 당시 윤지훈을 진정으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야망을 우선시했던 이기적인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윤지훈이 모진 말을 하며 이혼을 요구했을 때 그 말을 진심으로 믿으려 했던 것은 자신의 성공에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내면의 욕망 때문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고백은 강서연에게 깊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고 그녀는 윤지훈을 구원하는 동시에 자신 스스로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서연은 재단이 지원하는 희귀병 환자 중 한 명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고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지훈 재단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 환자의 감동적인 스토리는 강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는 슬픔을 딛고 윤지훈의 유산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의 상담 프로그램에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는 모임을 신설하고 직접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강서연은 윤지훈이 남긴 일기장과 투병 기록을 정리하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며 내면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자서전의 속편을 완성하며 그 수익으로 재단의 연구 기금을 마련하여 윤지훈의 뜻을 영원히 기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강서연은 외적인 성공에 이어 내적인 치유까지 이뤄냈고 윤지훈과의 비극적인 재회가 자신을 완벽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강서연은 개인적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헌신의 가치를 체화했고 이는 그녀의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지훈 재단이 글로벌 재단으로 성장하고 윤지훈법이 제정되자 박성철 측은 마지막으로 발악하며 재심 청구를 통해 두 번째 위기를 야기했습니다. 박성철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강서연이 재단 인수를 위해 고의로 정보를 왜곡했다는 허위 주장을 다시 한번 유포하며 윤지훈에게 사회적 오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강서연은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귀국하여 재심 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 법무팀을 소집하고 법적 공방을 재개했습니다. 그녀는 재심을 통해 박성철이 재단의 자녀 자산을 되찾아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음을 밝혀내고 박성철의 불순한 의도를 법정에서 증거와 함께 폭로했습니다. 강서연은 윤지훈이 그녀에게 남긴 미공개 편지의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윤지훈의 모든 행동이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감성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강서연 측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와 박성철의 집요한 행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결국 박성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윤지훈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모든 법적 시도의 최종적인 종결이었으며 윤지훈에 대한 사회적 오명을 완전히 해소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법적 공방이 끝난 후 강서연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사랑은 모든 오해를 이겨낸다고 선언하며 대중에게 최종적인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재단은 박성철의 재심 청구 기간 동안 겪었던 혼란을 극복하고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강서연은 박성철의 몰락과 윤지훈의 명예회복이 개인의 투쟁을 넘어선 사회적 정의의 승리임을 강조하며 재단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녀는 윤지훈의 묘소를 찾아가 재심 기각 판결문을 보여주며 이제 당신의 이름은 그 어떤 의혹도 없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로써 강서연은 윤지훈에게 해줄 수 있는 법적, 사회적 구원을 모두 완성했고 그녀의 개인적인 사명 역시 최종적인 결실을 맺었습니다. 강서연은 자신의 모든 노력이 윤지훈의 숭고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지키는데 성공했음을 깨닫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서연은 윤지훈의 사회적 명예회복과 재단의 영속적인 발전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개인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 봉사활동에서 돌아와 자서전 10년의 진실의 속편 집필을 시작했고 책에는 자신의 구원과 봉사의 삶을 담았습니다. 강서연은 이 책을 통해 윤지훈과의 비극적인 재회가 자신을 물질적 성공에 매몰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준 운명적인 구원의 사건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자서전 속편은 출간되자마자 다시 한번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윤지훈의 이야기는 희생적 사랑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강서연은 자서전의 인쇄 전액을 윤지훈 연구기금에 최종 기부하여 지훈의 뜻을 학문적인 영역까지 영원히 확장시켰습니다. 그녀는 재단이 주최한 윤지훈 희망연구소 개소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마지막 공식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연설에서 강서연은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은 윤지훈 씨의 희생이 맺은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희망을 영원히 확산시켜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념식은 재단이 혁신적인 공익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고 강서연은 깊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강서연은 기념식 후 희망 아틀리에를 찾아가 윤지훈에게 배웠던 아이들과 함께 소박한 파티를 열었고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시절을 다시 한번 재현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윤지훈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얻었음을 내면 깊숙이 확인했습니다. 강서연은 재단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내려놓고 명예회장으로서의 역할만 유지한 채 다시 아프리카 봉사 현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윤지훈의 묘소 앞에서 완성된 자서전 속편을 바치며 당신이 준 축복으로 나는 이제야 진정한 나를 찾았습니다라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강서연의 이러한 선택은 물질적 성공과 권력에 대한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난 헌신의 가치를 체화한 인간으로서의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이로써 강서연은 개인적 사명의 완성을 이룸과 동시에 윤지훈과의 비극적인 재회를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아름다운 종결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5년 후 강서연은 윤지훈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묘비 옆에는 그녀가 출간한 자서전 10년의 진실과 그 속편, 그리고 윤지훈법의 재정 증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서연은 흰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지훈아,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라고 잔잔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5년간의 봉사활동과 재단의 성장을 회상했습니다. 윤지훈의 숭고한 희생은 강서연을 통해 아프리카의 황무지에 희망을 심었고 그의 이름은 전 세계적인 헌신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윤지훈이 가르쳤던 아이들 중 몇몇이 희망 아틀리에의 후배들을 이끌고 묘소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윤지훈의 묘비 앞에서
그가 좋아했던 밝고 경쾌한 노래를 합창했고 그 노래는 슬픔이 아닌 영원한 축복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강서연은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보며 윤지훈과의 비극적인 재회가 자신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너희들이 윤지훈 씨의 살아있는 유산이야라고 말했습니다. 강서연은 윤지훈의 묘소를 떠나 윤지훈 재단 본부로 향했습니다. 재단 본부는 과거 박성철의 재단이 사용했던 호화로운 건물을 개조한 곳이었고 이제는 투명성과 혁신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어 있었습니다. 강서연은 김 박사 및 이사장단과 함께 윤지훈 희망연구소를 둘러보았고 희귀병 치료제 연구가 중대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서연은 연구소 창가에 서서 햇살이 가득한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윤지훈법 덕분에 밝은 표정으로 병원을 오가는 희귀병 환자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서연은 문득 윤지훈이 그녀에게 남긴 미공개 편지의 마지막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을 살아요. 강서연은 깊은 안도감과 함께 미소를 지으며 나는 당신의 시간을 살았고 이제 우리의 시간을 살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이사장들에게 재단의 모든 미래를 맡기고 다시 아프리카로 떠나기 위해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서연의 삶은 윤지훈과의 영원한 연결 속에서 이제 자신만의 평화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서연의 삶은 윤지훈과의 재회를 통해 완벽하게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녀가 10년간 쫓았던 물질적인 성공은 이제 윤지훈이 남긴 숭고한 헌신이라는 위대한 유산 앞에 무색해졌습니다. 윤지훈의 희생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서연의 용기 있는 투쟁과 윤지훈법이라는 사회적 결실, 그리고 윤지훈 재단이라는 희망의 공동체를 통해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윤지훈에게 씌워졌던 모든 사회적 오명은 박성철의 몰락과 함께 깨끗이 씻겨 내려갔고 그의 이름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봉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강서연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윤지훈과의 비극적인 만남을 자신을 완성하는 축복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의 최종 선택은 모든 명예와 권력을 내려놓고 아프리카의 황무지에서 윤지훈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랑하는 사람의 희생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강서연은 윤지훈에게 당신의 시간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헌신은 그들의 사랑을 영원한 사명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선한 영향력은 윤지훈 재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시간을 넘어 계속될 것입니다. 진실은 승리하고 사랑은 구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